매일같이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수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현대인의 아주 깊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무려 2500년 전의 지혜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 쌓기를 넘어서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고대의 프레임워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오히려 더 성장하고 싶다는 갈증은 커져만 갑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는데 정작 내 삶은 바뀌지 않는 이 답답함.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나요? 소스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진짜 재밌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지적 비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걸 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정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쌓아두기만 하는 건 성장이 아니라 그냥 지식 사재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적 비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공자의 제자였던 자하의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의 이 현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명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건 바로 이 문장 속에 숨겨진 넘쳐나는 지식을 진짜 내 삶을 바꾸는 지혜로 변환시키는 4단계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알고리즘을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알고리즘의 전반부는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한번 걸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입력과 필터링 단계죠. 자아의 말, 그 첫 구절이죠. 박하기 독지. 바로 이 네 글자가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넓게 배우고 뜻을 굳건히 하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박학의 박의 박자입니다. 이 한자 어원을 뜯어보면 이게 진짜 재밌어요. 두 손을 모아서 아주 넓은 공간을 만드는 모습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뭐냐? 편견 없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식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받아들이는 입력 단계인 거죠. 근데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겠죠. 바로 여기서 독지의 독자가 나옵니다. 이 글자 가만히 보면 단단한 대나무랑 속이 꽉 찬 돼지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 이걸 의미하는 거죠. 즉 넓게 받아들인 정보들을 나만의 확고한 목표와 가치관이라는 필터로 한번 싹 걸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지식의 바다에서는 넓게 헤엄치되 내 목표라는 닷새는 단단히 묶여 있으라는 거죠. 이 필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결국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소음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알고리즘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필터링까지 마쳤다면 이제 이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바로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처리와 출력의 단계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구절, 젊은이 근사에 담겨 있습니다. 간절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라. 이 두 번째 단계야말로 배움을 현실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진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의 절자. 이거 가만히 보면 옆에 칼, 도가 들어가 있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식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치 칼로 무언가를 자르듯이 예리하고 절실하게 파고드는 질문을 던져서 그 지식의 진짜 핵심을 꿰뚫어 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처리 과정입니다. 그리고 근사의 근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귤과 도끼가 합쳐진 글자예요. 저 멀리 있는 산 정상을 보면서 어떻게 올라가지? 막연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내 발밑에 덤불을 도끼로 찍어내면서 길을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 바로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같은 크고 막연한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 내 업무 효율을 10% 높이려면 당장 뭘 바꿔야 하지?처럼 내 삶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진짜 실천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알고리즘도 그냥 돌아가진 않겠죠? 이걸 계속해서 돌리려면 뭐랄까 특별한 운영체제, 즉 OS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장의 가장 큰 적인 지적 교만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마음가짐을 소스에서는 학여불급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는데요. 배움이 혹시라도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봐 늘 조급해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 한다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려는 자세. 이게 바로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엔진오일인 셈이죠. 이 차이는 소스에 나오는 두 인물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단영이라는 인물은 스스로 다 배웠다고 자만하는 순간 성장이 멈춰버려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김대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앞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업데이트하면서 능력을 키워나가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단영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김대리에 가까우신가요? 이야기 속 현자인 현무가 자만에 빠진 단영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멈추는 자는 잃는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과거에 가둬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고대의 알고리즘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장 알고리즘 4단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박학, 마음을 열어서 넓게 정보를 받아들이세요. 둘째, 독지, 나만의 확고한 기준으로 그 정보를 걸러내세요. 셋째, 젊은, 칼날 같은 질문으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근사, 바로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세요.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얻게 될까요? 자아하는 그 끝에 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이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 겁니다. 진짜 성장은요, 단순히 아는 게 많아지고 스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단계의 알고리즘을 실천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장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인 근사를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저 멀리 있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발밑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가장 가까운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진짜 성장은 이미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